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올해는 아시다시피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독립운동 성지라 불리는 밀양에서는 약산 김원봉 장군의 독립유공자 서훈 지정 문제 이후 또 다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밀양 가요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인데요. 자, 이 문제 정확히는 박시춘 작곡가가 관련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노래를 통해서 박시춘 작곡가는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이분이 대표적으로 작곡한 게 애수의 소야곡, 비 내리는 고모령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원래 이분은 이제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박순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빛낸 음악가로 1982년에 정부에서 이제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밀양시에서는 그 밀양 출신의 약 10여 명의 그 작곡가들의 그 어떤 업적, 뭐 이것을 그 후대에 좀 기리고 이것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밀양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밀양의 문화 그 발전에 큰 동력으로 삼아보자 이렇게 해서 약 3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가요 뭐 가칭 가요 박물관을 짓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난 2일이었죠. 이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반대측에서는 그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밀양 가요 박물관을 백지화하라. 그다음에 박시춘의 생가라든지 흉상 그 노래비를 철거하라. 그렇게 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의열단으로 분장한 밀양이 의열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의열단 단장인데 이 의열단으로 분장을 해서 밀양 가요 박물관을 어떤 그 깨부시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성적 얘기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박시춘의 친일 문제를 비워올 생각은 없다. 그리고 가요계에 유명한 10여 명은 밀양의 이제 큰 자산이고 자랑거리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친일 문제는 사실대로 알리고 대신에 이 자랑거리를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그 지역의 문화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그 어떤 관광 상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찬성적인 논리인데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일호 시장이 나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장이 이제 박시춘 개인의 가요 박물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밀양 출신 음악가의 업적을 이제 자산으로 만들어서 밀양을 알리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현재 그 시의 입장은 이런 정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확인을 했지만 반대 단체 퍼포먼스가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면 쓰고 설치물 부수는 그런 행동들이 참 조직적인 집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어쨌든 말씀처럼 현재 밀양시에선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밀양 가요계 인사 10명 중 박시춘은 1명일 뿐이다. 뭐 친일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밝힐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밀양시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이 아까 3.1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다음에 또 의열단 100주년 의열단 탄생 100주년인데 의열단의 이제 핵심 인물이 김원봉이잖아요. 근데 이 김원봉 밀양 김원봉 장군이 이제 얼마 전에 그 광복 이후에 월북한 것 때문에 서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이제 정반대의 게 이제 딱 도드라지니까 더 이제 극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좀 자유한국당 이제 텃밭인데 김원봉 장군의 이몽 드라마 또 방영을 금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더 이제 자극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친일 작곡가 박시춘에 대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어떠한
그 반성이나 검증이 없었다는 게 이제 좀 문제고요. 예. 공청회 한번 지금 없었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에 대한 나치 부역자를 처단을 할 때 노래를 하거나 시를 만들어서 정신을 고양시키는 행위를 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냥 그 기회를 틈타서 돈벌이를 하거나 이걸 네. 하면 그냥 감옥을 보냈거든요. 이게 사형감이라는 걸 만약에 프랑스라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2001년도 영남로 앞에 박시춘 생가를 복원을 했는데 그 복원할 때 좀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그 복원에 매년 수백만 원씩 혈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 밀양시에서 지금 아직은 전시 기획 운영 구체적 세부 방안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가요 박물관 이게 어떤 박시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박시춘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 사랑받는 노래도 많잖아요. 그것들은 그대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김원봉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주고 그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시관에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일제 적산가옥도 이런 논리라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존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고 있잖아요. 그 구조선 총독부 경복궁 앞에 있던 그것도 그때 이제 전문가들은 이축을 해가지고 보존은 다른 곳에 보존을 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 그랬는데 다 철거해 버렸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박시춘 생가 흉상 노래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집 이렇게 명명을 해놓고 네. 기왕 해놓은 자산이니까 뭐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가면 스탈린 공원에 스탈린 흉상이 있는데 코가 깨져 있어요. 예. 이게 원래 그 어떤 다른 문화를 이렇게 침탈할 때 코를 깨는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나 로마가 그걸 이제 흉내내서 그 옆에 스탈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그 돌로 만든 그 머리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나란히 놔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 스탈린 동상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제대로 된 검증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밀양 내 지역 갈등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뭐 방금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찬성 반대 측의 주장과 또 기자회견 내용들은 지금 계획 단계에서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찬반 양론 공론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친일 행적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일 문제만큼은 사실대로 알리자. 오히려 이제 후대의 거울로 삼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찬성층의 주장인데 저는 이제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그리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밀양 시민의 그 충분한 이제 뜻과 의지를 모아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저는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밀양은 한국 가요계를 이제 빛낸 인물도 많지만은 최근에 뭐 영화 암살이라든지 밀정으로 유명하죠. 네. 실제 주인공이 이제 밀양의 그 장군들이 이제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MBC 드라마 이제 이몽이 또 이제 그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에 있죠. 이게 이제 모두가 이제 밀양을 배경으로 이제 밀양 지역과 밀양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 밀양으로 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그 성지이자 어떤 본향이다. 그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선열들의 애국정신, 특히 의열단죠. 어렵게 열렬히 나선다는 의열단 정신을 함께 좀 가꾸고 모은다면은 저는 밀양에서 충분히 이번 가요제 그 가요박물관 문제는 갈등이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또 반영해서 독립운동 성지 밀양이라는 그 명칭이 좀 누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올 초 경남을 잔치 분위기로 만들었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도내 지자체 간 역사 유치 경쟁으로 치열해질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균형 있는 시선으로 도내 지자체 간 역사 유치 국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내 지자체들의 노력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창군에서는 역사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는가 하면 의령에서는 또 역사유치 캠페인도 벌였거든요. 네. 제가 지금 예를 든 지자체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죠. 네, 이제 그 남부 내륙 철도가 지나가는 이제 지역이 우리 경북을 포함해서 총 8개 시군이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던 데도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이번에 그 몇 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은 네. 주민들이 뭐 거의 뭐 대동단결, 그다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런 상태인데 제일 먼저 진주시와 합천군이 이제 우리 경남에서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그 특별 전담팀까지 꾸리겠다. 뭐 이런 자세로 역사 유치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합천군도 합천 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고요. 네. 또 4월에는 이제 의령군 그리고 지난주였죠. 1일에는 거창군이 역사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창군은 이제 3차 그 우리나라 그 철도 구축망 계획에는 역사가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예. 아마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거창군도 역사를 유치하려는 아마 도전장을 아마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 유치는 그 서부권 특히 지역에 인구 감소라든지 노령화 또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그 경남의 서부권 지역이 그 지자체 소멸 지역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을 돌파하려는 어떤 새로운 그 어떤 매개체로 좀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지자체들이 역사 유치에 애를 쓰는 이유, 뭐 전체적인 지역의 활력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관광, 산업, 물류, 교통 그 근간 기간 산업을 다 좌우할 수 있는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기 유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서부 경남이 이 KTX가 10조 2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7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게 지금 역사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획재정부에 이제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잠정적인 위치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2년에 걸쳐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뭔가 이제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그 저희 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여기 합천, 진주, 고성, 통영 마지막 이제 거제 그 네 개를 이렇게 거쳐가는데 네. 이건 지난번에 2016년 그 3차 국가철도망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창이나 의령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남도에서 가장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논리를 하고 있냐면 김천에서 통영까지 노선을 직선화해야지 여기 공사비도 적게 먹히고 하니까 우리 가는 동안에 이렇게 통과하게 해달라 뭐 이런 논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산 동부가 이제 낙후가 돼 있는데 의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지리산권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한 전국에서 광역 철도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 의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창 같은 경우는 그 합천은 어느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합천 중심부를 통과시키지 말고 거창과 합천의 경계부에 해인사 톨게이트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거창에 유치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뭐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언급된 지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곳이기 때문에 네. 선정일이 좀 가까워올수록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현재 경남도에서는 용역에 착수를 네. 한 상태입니다.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테지만 경남도 입장에서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 뭐 갈등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갈등을 조율할 방안들도 좀 마련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 이제 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경남도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이제 경남도가 여기에 대응하는 지방 정부 차원의 어떤 발전 방향 내지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이제 주어서 용역 착수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KTX 철도가 지나가는 인근 지역에서는 당연히 역사를 유치하려고 나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발전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겠죠. 이 역사가.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역의 뭐 어떤 뭐 행정력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게 요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폼물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역별로 어떤 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어떤 뭐 그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경상남도가 수립한 그 발전 방향의 어떤 보고대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명칭은 뭐 그랜드 비전이라고 지었답니다. 글자 그대로 큰 그림인데 아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주요 과업 내용을 이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은 KTX와 연계한 그 경제권 구축 문제,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 교통 등 어떤 기간 산업의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남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뭐 이것이 가장 큰 세 개가 이제 가장 큰 과업인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1년간에 걸쳐서 이 과업을 수행해서 중간에 이제 또 중간 보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부권과 인근 지역의 시군들도 이런 그 중간 단계에서도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있으면은 경남도와 어떤 발전연구원의 서로 유기적인 협의가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건설 계획을 보면 경남도 내에서는 4개의 지자체에 지금 역사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혹시 문제가 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 거리나 좀 지형적 위치로 볼 때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이게 8개 지자체를 지나가거든요. 예. 경북에 이제 성주, 고령군,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 들어오면 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네. 8개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경북에는 지금 처음에 3차 계획에 나왔던 데서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구간이 꽤 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저기 경남 쪽에 집중적으로 특히 고성 통영이 14.8km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북에서 이걸 이제 문제를 삼아서 우리도 네. 하나 달라고 하면 이제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지금 그 고성에서 통영이 14.8km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김천에서 성주, 고령 지나서 합천까지 오는 그 구간은 그 경북에 하나도 없는 역사가 없는 곳은 65km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경북에서 충분히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많아진다 그러면 경남은 또 하나를 양보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KTX가 이제 시속 300km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역간 최소 거리가 57km는 돼야 300km 네.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너무 촘촘히 하면 그냥 저속 처리되어 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진주역 같은 경우는 기존 역사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합천, 고성, 통영은 역사를 신축할 예정인데 이제 그 신축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영, 고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리도 가까운데 신축하게 되면 뭐 계산을 해봤더니 1,500억에서 2,500억 정도. 그 두 개를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두 개를 합하면 2,000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00억 정도 예산 낭비가 이제 된다는 셈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아까 이제 통영 고성이 14.8km라 그랬는데
그 유일하게 경부선 호남선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없고 네. 전라선에서 여천하고 엑스포 구간이 9.5km 하나가 있고요. 강릉선에서 평창 진부 구간이 13km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이렇게 짧은 구간이 없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 통영 고성의 이 거리를 좀 따져보면 효율성에 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효율성만으로 이런 게 좀 건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서부권 KTX 사업은 이제 국민의 그 혈세가 약 5조 원 가량 투입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은 기본 계획, 기본 설계가 나오면 실시 설계, 그다음 보상을 하고 이제 착공을 하는 이런 이제 순서를 밟아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비가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 4조 7천 정확하게 4조 7천억 정도죠. 예. 근데 저는 이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날 것인지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이 사업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 사업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타를 면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이것도 감안을 해줬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역사를 선정할 때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의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 경제, 산업 등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한 어떤 균형 발전적인 이런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정부의 철도 구축망 계획과 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의 교통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서부권이 중심이지만은 뭐 경전선과 여러 가지 철도가 이제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동부권, 그 서부권, 중부권. 네. 뭐 이런 그 권역별로의 연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난 4.3 보선 당시에 사실 뭐 정점식 후보, 양문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결국 정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들의 기대도 좀 통영 고성 모두에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점식 후보가 통영 고성 두 군데를 다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했고 네. 양문석 후보가 그렇게 되면 저속 처리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전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가까운데 두 개가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다른 지자체가 또 더 낙후된 데서 KTX 역사를 유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이제 좀 부족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예. 1,000억 가까운 추가 비용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통영 고성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 통영과 고성 전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주거 영역 산업권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행정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굳이 행정 통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둘은 같이 윈윈해야 되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뭔가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특히 통영과 고성의 지자체장은 같은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재원을 좀 전략을 해줄 테니까 네. 대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다른 더 큰 걸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그 통합 신도시 개발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렇게 되면 파이가 더 커집니다. 이제 예. 그런 것들 이제 정부하고 빅딜을 하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통영 고성 지역이 가장 좀 우려가 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또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일단 토지 가격부터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 효율성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지금 나라에서 4조 7천억 준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역사 하나가 유치가 된다는 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하차장, 대기실, 승차권, 판매시설, 그다음 사무원, 휴게공간에도 대규모 주차장, 환승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짓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사실 통영이랑 이런 쪽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감당할 만한 면적을 가진 후보지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정점식 의원이 두 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통영은 강원도 정동진역처럼 뭔가 이제 바다를 쫙 보면서 하고 한쪽은 조금 이게 경제적으로 한쪽은 관광, 한쪽은 경제 이런 걸 생각을 했겠지만 네. 바닷가 노선을 끼고 있는 데는 또 천문학적 공사비가 들어가는 데다가 난공사가 됩니다. 예. 그래 처음에 이쪽 지역 민들이 4년 전에 그 유치전을 벌일 때 거제를 종착역으로 하지 말고 빼자는 의견까지 이 지역민들이 스스로 냈거든요. 네. 공사비를 줄여야 우리한테 줄 테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 위치가 만약에 통영역이 지금 현재 광도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광도면이 아니라 도산면에 건설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정점식 의원이 그 공약을 했던 고성과 고성 IC 사이가 아니라 네. 대가면 일대로 이렇게 물러서거나 굉장히 그 접점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제 그 지역 발전 보장하는 이제 당근을 이렇게 통영하고 고성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딜을 하는 그런 안들을 좀 다양하게 고안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도민이 1심 동체로 나섰던 4년 전과 올해 초 면제 결정 이후 뛸 듯이 환호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번 역사 문제 역시 모든 도민이 힘을 합해 갈등 없는 수준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